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옥현의 안보정론 오후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제 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요? 또 미북관계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현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어요. 30분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지난 2018년도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년에 3번씩이나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그러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이렇게 실망이 큰 적도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그야말로 쇼로 시작해서 쇼로 일관한 한 해가 2018년도였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가 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가 됐어요.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등등 일일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시당하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김정은이의 모습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현 정권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한 해는 대화의 상대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거푸 5월 이후로 13번에 걸쳐서 20여 발의 각종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서 또 방사포를 동원해서 도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NSC 회의를 열지도 못했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하나도 제대로 못 냈어요. 자, 외교 총사령탑, 그 다음에 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외교와 군사, 모든 국정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느 국민, 그야말로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목소리로 김정은이를 질타했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숨죽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결국 조금 전에 신년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더듬어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키워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느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평화와 경제입니다. 무려 17번씩 평화와 경제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공정과 남북, 이러한 말을 1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혁신과 변화 10여 차례 했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 경제, 평화 17번, 공정과 남북관계 14번. 여기서 공정, 이건 빼고 남북관계도요, 이게 상호주의에 기반한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정이라는 말도 남북관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맥락과 관계없이 그 워딩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연상하고 남북관계의 앞으로 1년 그림을 내려다볼 수 있는 3가지 키워드, 경제, 평화, 그리고 남북 17번, 14번씩이나 나왔는데 그 내용은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쪽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국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안보를, 국제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 4개를 꽂으라 하면 북한, 이란, 북한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 세력이에요. 북한과 이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가 테러 단체예요.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5개 군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란과 북한 간에는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공통의 안보 위협, 이런 무기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핵미사일로 북한과 이란 간에는 아주 끈끈한 외교 군사적 협력 관계를 끌고 있어요. 이러한 이란에 관해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십시오. 무인기를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실시간으로 표적의 즉 정적, 그야말로 적대 지도자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해가지고 바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살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중동 지역 시아파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이 적대 관계가 그야말로 전쟁의 한 장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압박 전선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압박 전선이 되겠죠. 이미 유엔에 의한, 미국에 의한,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년사에서의 핵심은 첫 번째가 답방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답방, 물론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에요. 이미 DJ 때도 김정일이가 당신은 서울에 답방으로 온다고 약속했어요. 못 왔습니다. 못 온 이유가 다 있겠죠. 김정은이도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18년 겨울 그 당시 연내에 답방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말로만 핵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의사로 보여지는 실질적 가시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국제사회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보 그 다음에 보수로 나뉘어서 보수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진보 진영은 다 넘어가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못했고 우리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할 수 없다. 이런 강한 반론도 상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오히려 나빠졌어요. 왜? 지난 1년 내내 김정은이 한 게 뭡니까? 첨단 무기의 개발과 그리고 비밀리에 핵 미사일 증강 활동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미국 간에도 제대로 된 대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지난 연말까지 가져오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고 그 전원 회의를 통해서는 이제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충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협박, 공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즉 2018년도 상황보다도 2019년도 상황, 2020년도 1월 현재의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는데 대통령의 발언, 답방과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민족 공조의 철학을, 민족 공조의 사상을, 민족 공조에 홀딱 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시각을 국제사회,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그리고 북한 위협을 함께 대적할 수 있는 한미 삼각 공조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대통령.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고 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의지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겠습니까? 최소한의 필요 조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인데 어떻게 답방만 하면 잘 됐듯이 그리고 김정은이는 대화 상대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늘마저도 현 정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이러한 한국 대상으로 진정한 비핵화 대화를 하겠냐 이거예요. 또 한 번 4.15 총선을 앞두고 6.15 20주년 앞두고 쇼를 위한 쇼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 정권이 그러한 쇼 스타일의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나는
추가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이든 서울이든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한테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또 끌어내겠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착각입니다. 운전자론이죠. 아니 운전자 이제 지난 1, 2년 동안 보여준 게 운전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운전자 자격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운전자로서의 자격 상실한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켜가지고 북미관계를 끌어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남북관계에서 이번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지금 여전히 장밋빛 환상과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발언들을 안 했어야 되죠. 미국과 함께 손을 딱 맞잡고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옵션 이번에 이란 사령관을 공습을 통해서 사살한 것처럼 강력한 핀셋 공격도 필요할 경우 김정은이가 끝내 핵 미사일 포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한미 공조를 단단히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평화니 경제니 또 남북관계의 선 발전 여기에만 매달리고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압박적 메시지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문제 보십시오. 개성공단 남북철도 도로 연결. 이건 미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카드를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먼저 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인을 줘가지고 4.15 총선 때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쇼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길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들어섰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2018년도 6월 지방자치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또 속아 넘어가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길로 대한민국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신년 메시지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자신 있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옥현이라는 예비 후보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해서 이러한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을 질타하고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